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저도 잘 몰랐는데 2030 세대가 모이면 빵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저 옛날 별명이 보름달이었어요. 보름달. 옛날에 보름달 빵이라고 이렇게 동그란 빵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저희 아빠가 맨날 하는 말에서 칭찬하는 말이었어요. 보름달같이 우리 딸이 예쁘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얼굴 너무 동그랗고 빵떡 같다 뭐 이런 뜻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하고는 별개로 요즘에 2030 세대가 얘기하는 빵은 그 보름달 빵하고 좀 다르대요. 포켓몬빵 열풍이 많이 불고 있다는데요. 청춘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읽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여기에서 상담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장지열 대표님 연결해서 한번 요즘 2030 세대가 열광하고 있는 이 빵 열풍 왜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청춘상담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좀 놀아본 언니들은 알아요. 좀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2030 세대를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데요. 이 상담사인 저희들도 같은 203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 차가 됐는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 상담원 청년들이 저희가 또래다 보니까 뭐 상담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저기 언니, 오빠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래한테 이렇게 털어놓는 느낌으로 상담을 받다 보면 정신건강의 진입장벽이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10년이나 활동을 하신 건데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그렇게? 네, 저희가 지금 올해 기준으로 약 10년 동안 47,000명 정도의 청년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와, 그러면은 그냥 전화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으로 24시간 온라인 상담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비대면 상담을 저희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대면으로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요즘 사람들의 제일 고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요즘 2030 세대들은 불안에 대한 심리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불안하다? 네네, 뭐, 여러 가지 불안 심리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뭐, 주거, 뭐, 젠더, 일자리 같이 좀 사회적 요인들에 의한 불안이 이제 뭐, 우울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까지 미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청춘들은 항상 불안하죠. 요즘 청춘들은 좀 더 옛날보다 좀 불확실성이 커서 더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정말 뜻깊고 좋은 일 하십니다. 어쨌든 2030 세대만 상담해 주시는 거는 아니겠죠, 설마 그래도? 아니요, 저희는 딱 2030 세대를 상담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맞춤형이구나. 네, 상담을 하는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40대가 되면 자연히 물러나는 이 청년 또래 세대들의 상담을 포커스로 하는 게 저희 단체의 핵심입니다. 그거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딱 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나이대를 제한을 좀 두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좀 놀아본 언니들 청춘 상담소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저는 정말 잘 몰랐어요. 제가 마트를 잘 안 가가지고 몰랐는데 포켓몬빵을 구하려는 분들이 참 많더라. 그래서 막 화도 나고 뭐 좀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얘기들도 좀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포켓몬빵이 정말 지금 그 MZ세대한테는 뜨거운 감자일 정도로 많은 화제인데요. 이 빵은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빵인데 다시 재출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빵의 내용물 자체는 보통의 빵인데 동봉돼 있는 스티커, 이 실이 굉장히 큰 유행이고요.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캐릭터가 하나씩 그려진 일명 띠부띠부 실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을 모으는 게 지금 열풍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저는 진짜 포켓몬 옛날에 우리 정말 옛날에 그 스티커 모으고 이런 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때 스티커 좀 이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 스티커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가장 화제를 모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실들 위주로 모으는 열풍인데요. 뭐 포켓몬스터에서 대표적인 뭐 피카츄라든지 뭐 라이츄 뭐 요런 캐릭터들 위주로 이제 청년 세대들이 모으는 유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PC 삼립에서 아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빵 맛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빵 자체는 네. 뭐 롤빵, 뭐 소보로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빵들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빵을 지금 먹지 않고 네. 이 스티커만 모은 다음에 빵을 버리는 어머나. 현상이 있을 정도로 또는 빵은 아주 저렴하게 100원에 108거나 할 정도로 어머. 지금 빵보다는 다 씨를 모으는 어떤 매개체로서 빵을 구입하고 있는 경향이 크죠.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회사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생산을 멈추지 않고 만들어내는데 이걸 증설해서 할 수는 없다. 왜냐면 네. 예전에 우리가 그 백색라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무슨 무슨 라면이었죠? 갑자기 네, 생각나네. 네. 근데 그런 라면이 있어가지고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500억을 들여서 공장을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열풍이 팍 식어버리고 뭐 이런 일이 좀 많이 맞습니다. 벌어져서 이 회사에서는 더 이상 빵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 이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 편의점당 한 2개 정도씩밖에 빵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네. 그 SPC3립에서 이 정도 열풍을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뭐 소위 배급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적은 양을 한정 판매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었는데 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요 예측에서 연령대의 그 브리치가 좀 있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예전에 2000년대 이 빵을 아주 환호하면서 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사는 게 아니라 네. 구매력이 있는 성인,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 주 고객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요인인데요. 이 청년층, 그 지금 MZ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씩 2개씩 사는 게 아니라 박스 단위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대상이기 그렇구나.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구입하는 이 소비자의 인원보다 이 인원당 소비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편의점 전주들이 이제 안 팔래요. 정말 팔기 싫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참 이런 열풍을 뭐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갑자기 추억이 소환되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최수진님께서 우리 국진이 빵이에요 이러는데 국진이 빵도 옛날에 맞아 있었던 것 같고요. 현리님께서는요 하루에 2개 들어옵니다. 40% 손님이 포켓몬빵 찾는 고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인기가 많다니까 우리도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RM이 SNS에다가 제발 더 생산해달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이 포켓몬빵 숨겨두고 안 파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손님이 난동을 부려서 경찰 6명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초등학생한테 포켓몬빵 줄게 이래가지고 편의점 주가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또 추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또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까지 이 사회 현상이 특이하게 좀 벌어지는 이유, 근본적인 원인 이거는 뭘까요? 이 빵이 사실 그 빵 자체를 먹어보기 위한 사람들에 의한 열풍이라면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라면들과 같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열풍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가 그려진 스티커, 이 씰이 모으는 것에서 중요한 이 열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그 수요들이 이러한 어떤 그 공급 부족의 사태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부작용들이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 띠부띠부 실이라는 거, 이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게 왜 그렇게 인기가 있냐는 거예요, 갑자기. 요 실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3가지 정도로 좀 이 열풍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 MZ세대 자체가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다 보니까 일단은 이 포켓몬 자체를 좋아했던 세대 또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도 한 번씩은 다 관심을 가지게 됐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탄소년단의 RMC 같은 셀러브리티들까지도 이 SNS를 통해서 빵 사기 열풍에 동참을 하다 보니 트렌드로서의 가속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씰이 수집품이 되다 보니까 어떤 희소성이 생기고 거래가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돼서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청년들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심리적 소비로서 이걸 꼭 사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좀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실 경매 사이트에서도 이걸 되팔고 뭐 새로 사고 이런 게 조금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재테크 수단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테크도 그냥 재미삼아 재테크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도 심리적인 요인이 저는 좀 더 이렇게 귀에 와닿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뭐 말씀드린 두 가지, 뭐 재테크적인 측면, 그 다음에 트렌드적인 측면은 다들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라고 좀 볼 수 있냐면, 실제로 이 청년들이 와서, 저희한테 상담 와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정말 처음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경험이 포켓몬빵이다. 어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네. 얘기가 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이 포켓몬빵 처음 유행할 때 보면 누구는 뭐 10개, 20개씩 살 수 있는 형편이고 나는 2-3개도 주머니 사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네. 또 내 짝지는 딱 1개 샀는데 정말 귀한 실이 나오고 이런 어떤 뭐 정말 가지고 있는 자금력의 차이 또는 정말 운에 따라서 누군가는 1개만에 되고 누군가는 5개, 6개를 사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의 MZ세대가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박탈감들 같은 것과 좀 닮아있다. 그래서 네. 정말 이 청년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의 쓴맛을 본 첫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예. 것들과도 좀 닮아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느꼈던 어떤 허탈감 또는 그때 끝끝내 못 샀던, 못 구했던 것을 어른이 네네. 된 지금 내가 나에게 선물하고 사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사회초년생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어릴 적에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스티커 빵은 스스로 사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내가 어른이 됐구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위로가 있다, 위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제가 심리학과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뭔가 수집하고 모으는 이런 네. 심리는 보통 학문기고책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특성이라고도 보통 불리는데 이게 아까 이제 MZ 세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불안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불안감을 조금 잠재워주는 그런 행위이기도 해요. 뭔가를 모으고 내가 그것을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소유하면서 좀 행복감 느끼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심리가 사실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이제 어떤 어린 시절의 좀 심리적인 미해결 과제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경매 사이트에서 뭐 실 하나에 되게 그 귀한 희귀 실 같은 경우는 뭐 몇만 원씩 거래된다고 또 하는데 빵 네. 값이 한 1,000원 정도 하나요? 네, 이 빵에 지금 약 100배 정도까지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가장 귀한 실 같은 경우는 네네. 이 빵 가격이 1,500원인데요. 네. 15만 원대 정도의 거래가 되는 케이스들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은 신경 안 쓰는데 20, 30대가 많이 찾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도 정말로 단순히 뭐 추억 회상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가 확실히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빵을 구했는데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씰 캐릭터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캐릭터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캐릭터가 뭐 피카츄, 뭐 파이리 꼬부기 이런 거라던데 그런 거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거 안 나와서 더 화가 나고 그러진 않나요? 네, 뭐 요즘에는 이 말씀 주신 세 가지보다는 뭐 뮤라는 캐릭터가 제일 안 나오고 귀하다고 네. 그런 얘기들을 또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노한다기보다는 나올 때까지 산다 쪽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더 풍기 현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렇군요. 양상이고요. 네. 자, 우리 옛날에는 사실은 우표 수집하고 또 뭐 무슨 사인볼 같은 거 수집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네. 또 띠부띠부 실 또 수집하는군요. 포켓몬빵. 자, 그렇습니다. 이 얘기 이제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MZ 세대가 기댈 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미래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한다. 뭐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요즘에 대선 관련해 가지고 좀 사회적인 분위기 또 2030 갈라치기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심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작가분께서는 이 빵 열풍을 그렇게 미래 전망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한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네. 이 부분은 반 정도는 동의하고 또 반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과거에 대해서 특히나 어떤 특정 시대를 그리워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웃나라 일본의 이 버블 시대를 그리워하던 것들과 비교를 좀 해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일본의 사토리 세대가 한참 청년기일 때 버블 시대를 배경으로 한 컨텐츠나 게임들이 히트를 쳤던 것은 정말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느낌이라면 네. 지금의 이 포켓몬 빵 열풍은 개개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보상, 어떤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 뉴트로나 레트로 열풍처럼 어떤 과거의 시대를 그리워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록 수규선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애들 공부가 중요하다고 학교 끝나면 다 학원 보내고 학원 갔다 오면 자라 그러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문화가 형성돼서 자라다 보니까 어른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본인들끼리만의 또 좀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해주셨고 까꿍님께서도 상업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주셨는데 이게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칸가루님께서는 이 현상은 현대사회의 고질병인 대중심리를 이용한 SNS 포털 언론이 만든 현대인의 그런 조현병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요즘 뭐 뉴트로 열풍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그렇게 썩 많이 되는 편은 아니긴 아닌데 이게 요즘에 25, 21 뭐 이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더 향수에 적고 확실히 옛날 거가 좀 더 마음이 편하고 이런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문화가 너무 빨리빨리 지나는 것에 대한 오히려 반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열풍들이 사실 큰 어떤 파괴력을 가지는 이유 네. 중에 하나는 이 30대 후반에서 40대는 그 시절에 대한 어떤 그 정말 향수 같은 네, 것들로 네. 이 컨텐츠들을 소비를 하고 2030 같은 경우는 이 레트로가 새로운 어떤 트렌드고 힙함으로 느껴져서 유행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대가 좀 확장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레트로를 이제 뭐 MZ 세대가 향수로 좀 젖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 도쿄올림픽 시기에도 88 올림픽 관련한 이 레트로 굿즈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네네. MZ 세대 입장에서는 이 향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태어나기 전이거나 또는 이 88 올림픽 시대가 두세 살 정도 되는 영유아기이기 때문에 이 레트로가 하나의 트렌드로 뭐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유행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그래도 이걸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관심 안에서 굉장히 힙한데? 라고 좀 재발견되는 새롭게 어떻게 보면 지금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것이 향수고 복고이지만 네. MZ세대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그러나 힙한 옛문화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하는 시크한 옛 문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지금 상담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2030 세대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요즘에 대선 치르면서 이대남 이대녀가 관심을 많이 받다가 또 네. 대선 끝나고 나니까 사실은 조금 팽당한 느낌? 이런 게 조금 있긴 해요. 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2030들이 뭐 새롭게 느끼거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대남 이대녀 실제로 저희가 제일 많이 만나는 대상이죠. 근데 이렇게 남녀를 나누려고 하면 할수록 모순이 생긴다라고 저희는 상담 현장에서는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상담을 해보면 사실 차이성보다는 공통성이 훨씬 많고요. 또 이 집단 상담 같은 걸 하면서 20대 남성, 20대 여성이 함께 있다 보면 오히려 공통분모를 발견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회적 불안이라는 신조어, 소셜 언레스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사회 환경적 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적 불안이나 심리적 우울들이 훨씬 많아지고 또 이 개인의 어떤 그 트라우마보다는 사회 시스템이 우울의 원인인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남녀 청년들이 공감하는 지점들이 훨씬 많고요. 또 기질적인 측면에서도 소위 에코이스트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네.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나도 받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심리들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그런 지점들 속에서 남성, 여성, 청년 공히 좀 삶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이 재생산되고 사용되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지금 이 대선이 끝난 후에 이대남 이대녀 20대 청년들이 오히려 당사자들이 소소하게 말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비샤크님께서 대표님 목소리가 김남국 의원님하고 싱크로율 120%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사전에 지금 김남국 의원 얼굴로 딱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은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노영희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지금 청춘상담소 대표님하고 얘기 나눠봤는데 새로운 열풍이 참 재밌긴 하네요. 잠시 기다리시면 또 우리 중후한 50대 또 소장님께서 우리 50대 4050 세대의 또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볼까요?